탄핵이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있고 새누리당 내부는 급격하게 분열되고 있고 청와대는 사면 초과에 놓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못 깨달은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는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혹이니 진실이니를 가지고 더 이상 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검찰이 대통령의 체면과 입장을 존중해서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29일까지 법치주의의 체면을 최소한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할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가지 부담도 있을 겁니다. 지금 청와대는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요.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말로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전락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대통령이 힘이 빠졌다, 다른 방식으로는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거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대통령이 힘이 사실상 빠진 상태가 아니고는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노골적으로 사표를 냈다라는 사실을 밖에 공개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각 부서에는 자기 부처의 장관도 사표를 냈는가 공직사회가 이렇게 동요하고 있고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법무장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부분은 정권의 뚝이 무너졌다, 침몰하는 배다, 사정방패가 붕괴되었다. 어제 청와대 민정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건너편에 효자동 사거리 근처에 창성빌딩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 직원 20명이 파견되어서 공직자의 비감찰 첩보 수집을 합니다. 자, 우병우를 정면으로 겨냥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검찰은 한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리미트가 있어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검찰의 한계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급격하게 청와대에 이 방탄망은 무너져 가고 있고요.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것들이 폭로되어 갈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탄핵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탄핵 발의가 졸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추진 일정을 몫을 박았는데요. 2일 내지 9일 날 처리하겠다. 민주당, 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경우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를 하고요. 탄핵안에 적시할 박 대통령의 혐의만 정하면 다음 주 초에 초안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일단 새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석할 걸로 보이고,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가 동참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에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2004년 3월 9일에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이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157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자, 대표 발의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맡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2004년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각기 공동 발의자로 갔습니다. 그때는 제안 설명을 민주당 조순영 대표가 했고 이번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탄핵안 발의에 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비주류 의원들이 지금 고민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8석이 필요한데요. 새누리당에서 그 이상은 지금 나올 거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김무성 전 대표의 접근인데 라디오에 출연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오늘 중 40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승민 의원 탈당은 안 한다 했지만 탄핵에는 동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누리당 안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좀 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 핵심은 한 50%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 혼란을 우려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거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설사 이번에 탄핵안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어갈 겁니다. 아마 거리의 대중들은 이제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가지 시위가 폭력적으로 되어갈 것이고 도덕성을 상실한, 권위를 상실한 정부가 그 시위를 막는데 경찰 이상의 일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연 경찰이 언제까지 이 시위를 대신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야당은 국정을 전면 보이콧할 거고 탄핵에 참가한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은 대거 탈당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오히려 탄핵을 당한 것만도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 혼란을 자초하면서 임기를 채우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 많은 시간들에는 직무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본인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모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눈앞에 보고 듣는 부분들을 다 부정하고 도대체 헛개비를 지킨다는 겁니까? 당신이 가져온 가상의 무언가를 집착을 하면서 지키겠다는 겁니까? 유령이나 귀신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박근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박근혜가 지금 정녕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 그 박근혜입니까? 이것도 언론의 장난이고 종편의 장난이고 종편 패널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검찰은 뭡니까? 검찰이 미쳐서 광견병이 들어서 저런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지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칼날을 들이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진실을 뒤늦게 밝히려 하고 있는 아주 때늦게 움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의 움직임조차도 이제 부정한다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정신 상태라면 지구를 떠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누리당이 지금 한 40석 정도를 비주류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을 확보를 했고요. 이 40명은 비상시국회의가 돌리고 있는 탄핵 찬성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을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한 10여 명은 비공개로 해달라.
그 중에 공개적으로 탄핵하겠다는 사람은 30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젯밤에 김무성 전 대표가 만찬을 개최했는데 비박계 전현직 의원 40명이 모였는데 한 중진은 탄핵 찬성에 이견이 없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야당도 이제 총리 문제에 대한 논란을 포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그물이죠. 그 그물을 야당도 걷어내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에 돌입하겠다고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측 실무책임자와 야 3당의 탄핵 추진위원장들이 이른 시일 안에 사자회동을 해서 단일한 탄핵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사자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자,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 즉 수용할 결정을 열을 수 있을 때까지 사자가 공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 서명에 들어가고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친박계는 박 대통령을 호위하면서 당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새누리당의 그 내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어제 오후에 비박계가 연판장을 돌렸고 5시간 만에 36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고 어제 저녁에 만찬에서 몇 명이 추가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지역구 여론을 의식해서 아마 TK 지역의 사람들이겠죠. 일부 PK도 있을 거고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찬성표를 확실히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도 여럿이 있다고 합니다. 연판장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탄핵에 찬성하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도 이 탄핵 소추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결국은 이 탄핵 찬성파들이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세를 모아서 탈당하고 결국은 이 비대위라는 부분은 물 건너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무성 전 대표는 또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시간을 끌고 비대위를 5대5나 6대4를 구성하는 것을 가지고 싸울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이제 김무성 대표 그냥 자고우면 하지 말고 이번에라도 똑바로 처신을 하길 바랍니다. 현재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헌재에서 얼마나 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예를 봐서 3, 4개월 내에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고요. 이미 검찰 공소장에 표기된 내용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고 뇌물죄 등이 추가될 경우에 확실하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문제는 9명의 재판관 중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할 경우 7명 중에서 6명이 이제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의식이나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은 탄핵 찬성 결정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사실상 끝나갈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야당과 여당, 종북 세력에게 넘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수 진보 이야기도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잘못한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자기 손으로 탄핵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핵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길거리 부분을 접고 조용히 국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경제 안보 위기에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에 서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대통령이 옛날에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잘못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것이 공화국의 원칙입니다. 이런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아직도 본인이 왕정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이 공화국에 살 자격이 없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한테 갖은 비난과 욕설을 하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임을 더 굳건하게 보여주고 또 한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고 경제를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겁니다. 자, 사람 함부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그 입들을 서서히 거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충고합니다. 자, 검찰은 지금 공개하는 자료가 좀 많을 겁니다.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의 말은 사실일 겁니다. 검찰이 요 며칠간 삼성과 국민연금, 롯데 등에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오늘 최경환 의원이 조사 대상자로 이렇게 떠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올 것이 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저렇게 할 때는 모든 것이 사실상 끝이 나고 있다라는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요, 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또 잘못은 어느 누구라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점을 우리는 모두 되새겨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직위 고하도 귀천도 없습니다.